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제도 머리를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줄어드는 것 같지?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30년 된 머리 감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이 넘는 53.4%가 탈모로 고민하고 있고 여성분들도 무려 35.7%가 머리숱 줄어드는 걸 걱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탈모가 시작되면 비싼 샴푸를 사거나 발모제를 바르거나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매일 하는 머리 감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년간 수천 명의 탈모 환자를 상담해온 제가 모발 이식 전문의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특별한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머리 감기 전 딱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한 달 만에 머리숱 변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머리숱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탈모 걱정 중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그 의심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난 30년간 탈모와 모발 건강 분야에서 일해온 모발관리사 김정수입니다. 현재까지 약 8천여 명의 분들과 상담을 진행했고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모발 고민을 해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40대 중반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꼈었거든요. 매일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오늘따라 빠진 머리카락이 많네? 하면서 불안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제 마음을 아시겠죠? 거울을 볼 때마다 혹시 정수리가 넓어진 건 아닌지, 이마가 더 넓어진 건 아닌지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전문가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좋다는 샴푸도 써보고 두피 마사지도 하고 심지어 값비싼 발모제까지 발라봤는데 말이에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모발 이식 전문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김 선생,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빼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무언가를 더 하려고만 하시는데 사실은 매일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머리 감는 방법에서 이미 승부가 갈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는 매일 머리를 깨끗하게 감는데 왜 탈모가 진행되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실제로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작년 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김 어르신 말씀으로는 60세가 넘어서부터 머리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부인분이 여보,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하시니까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좋다는 샴푸는 다 사서 써보시고 탈모 방지 토닉도 바르고 심지어 머리카락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드셨대요. 하루에 3번씩 머리를 감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 어르신의 머리 감는 방법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전형적인 잘못된 패턴이었어요.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거품을 내고 손톱으로 박박 긁어가면서 세게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헹구고 드라이어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리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머리가 빠질까봐 무서워서 빗질도 거의 안 하시고 머리 만지는 것도 무서워하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행동들이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께 오늘 말씀드릴 그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런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30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딱 2주 만에 김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부인이 머리가 도톰해진 것 같다고 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김 어르신을 만났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거든요. 자신감도 회복되고 표정도 밝아지고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김 어르신이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머리 감는 순서와 방법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놀라웠던 거죠. 혹시 지금 그런 방법이 뭔데? 라고 궁금해하고 계시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왜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탈모의 진짜 원인이 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탈모를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탈모는 두피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두피에 쌓이는 피지와 각질입니다. 우리 두피는 하루에도 수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져요. 이때 죽은 세포들이 각질이 되어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모공을 맞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피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끈끈해지면서 각질과 엉겨 붙어요. 이게 모낭 입구를 막으면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거죠. 마치 화분의 배수구가 막혀서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려고 샴푸를 세게 문지르세요. 특히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세정력의 샴푸가 머리카락에 천연 유분막까지 모두 씻어내 버리거든요. 머리카락에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 유분이 없어지면 큐티클이 들뜨면서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약해져요. 그러면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쉽게 끊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젖은 머리카락의 특성이에요. 머리카락이 젖으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나면서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하거나 수건으로 비비면서 말리면 머리카락끼리 엉기면서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젖은 머리카락에 가해지는 작은 충격도 건조한 상태보다 5배 이상 큰 손상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죠. 이 세 가지 문제가 악순환을 만들어요. 두피가 막히면 모낭이 약해지고 강한 세정으로 머리카락이 손상되고 젖은 상태에서의 잘못된 관리로 건강한 머리카락까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탈모의 3중 구조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좋은 탈모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피 환경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도 약하게 자라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탈모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두피가 건강해야 하는데 매일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약효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마치 씨앗을 좋은 걸 뿌려도 땅이 메말라 있으면 싹이 안 트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머리를 감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머리를 감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놀라운 비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해결책 제시 7-15분. 드디어 핵심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독일의 한 모발 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연구소에서는 탈모가 진행 중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인 방법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샴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루틴이에요. 첫 번째는 올바른 빗질이고 두 번째는 커피와 오일을 활용한 전처리입니다. 커피라고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잠시 후에 왜 커피인지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올바른 빗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질까봐 빗질을 피하시는데
이게 큰 오해예요. 오히려 샴푸 전에 제대로 빗질을 해야 불필요한 탈락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빠질 준비가 된 머리카락과 아직 건강한 머리카락을 미리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샴푸할 때 물의 압력이나 마사지 동작으로 인해 빠져야 할 머리카락이 건강한 머리카락과 엉키면서 함께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빗질할 때는 반드시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야 해요. 대부분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빗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엉킨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끊어져요. 끝에서부터 천천히 엉킨 부분을 풀어주면서 올라가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빗은 반드시 나무빗이나 천연 소재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빗은 정전기를 일으켜서 오히려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젖은 머리에는 빗질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젖은 머리카락은 매우 약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비법. 커피와 오일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커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독일 예나 대학교의 피셔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이 모근에 직접 적용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실험실에서 카페인 용액에 모근을 담근 결과 모근의 성장 속도가 46% 빨라졌고 모근의 수명이 37% 늘어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카페인이 남성 호르몬인 DHT의 작용을 억제해서 탈모 진행을 늦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직접 두피에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시는 커피는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두피에 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도가 너무 희석돼요. 하지만 직접 두피에 바르면 모근에 직접 작용할 수 있거든요. 커피 스프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한 원두커피 한 컵에 물 3컵을 넣고 끓인 다음 완전히 식혀서 스프레이통에 넣으면 돼요.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커피가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더 효과적이에요. 이 커피 용액을 샴푸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특히 정수리나 이마 쪽 헤어라인처럼 탈모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요. 그러면 카페인이 두피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낭의 영양분 공급을 늘려줘요. 다음은 오일 처리입니다. 이건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하는 용도예요. 앞서 샴푸가 머리카락에 천연 유분을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오일로 코팅을 해두는 거예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오일은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이에요. 미강유는 분자가 작아서 머리카락에 잘 흡수되고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오일은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 손바닥을 비벼서 오일을 고르게 펴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끝부분부터 가운데까지만 발라주세요. 두피에는 절대 바르면 안 돼요. 모공이 막힐 수 있거든요. 오일을 바른 다음에는 약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양치를 하거나 세안을 하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10분이 지나면 오일이 머리카락에 충분히 흡수되면서 보호막을 형성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커피를 바른 후에는 가볍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손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손끝의 지문 부분으로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마사지 방향도 중요해요. 목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귀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마사지해 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서 커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전처리를 마친 후에 샴푸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샴푸하는 방법도 기존과는 달라져야 해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치 실제로 머리를 감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선 준비물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진한 커피 우린 물이 담긴 스프레이통 하나,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 그리고 나무빗 하나면 충분해요. 특별히 비싼 제품을 살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단계, 빗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빗질을 해주세요. 머리 끝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 귀 뒤 머리카락 끝을 빗으로 살살 풀어주세요. 엉킨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빼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풀어주시고요. 머리 끝 엉킴이 다 풀렸다면 이제 중간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똑같이 부드럽게 빗어주세요. 절대로 세게 당기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빗에 걸렸을 때 뚝 하는 소리가 나면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뒤쪽 머리카락도 목 부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빗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빗질을 마치면 이미 빠질 준비가 된 머리카락들이 미리 제거돼요. 보통 이 과정에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 커피 스프레이를 준비해 주세요. 미리 만들어둔 커피물이 완전히 식었는지 확인하고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때 머리카락을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두피가 잘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앞쪽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뒤쪽 순서로 뿌려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뿌리는 게 좋아요. 커피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혹시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찬물로 씻어주세요. 커피를 다 뿌렸다면 이제 손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의 지문 부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압력은 정말 살살 마치 아기 머리를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마사지 방향은 혈액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목 뒤쪽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귀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약 2-3분 정도 마사지하면 두피가 살짝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오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에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정말 적은 양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씻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두 손바닥을 비벼서 오일을 고르게 펴주신 다음 머리카락 끝부분부터 발라주세요. 특히 어깨에 닿는 부분에 머리카락들이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서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요. 중간 길이까지는 발라도 되지만 두피 근처는 피해주세요. 뿌리 부분에서 5cm 정도는 간격을 두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오일이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오일을 바른 후에는 머리카락 전체를 부드럽게 빗어주세요. 이때는 아까와 달리 위에서 아래로 빗어주시면 됩니다. 오일이 머리카락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이제 10분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커피의 카페인이 두피에 흡수되고 오일이 머리카락에 충분히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 시간 동안 양치질을 하거나 세안을 하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혹시 시간이 더 있으시다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 드디어 샴푸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해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할 수 있어서 피해 주시고요. 물로 머리를 적시면서 커피와 오일이 적당히 씻겨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완전히 다 씻어낼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샤워하는 동안에도 계속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샴푸를 손바닥에 짜주세요. 샴푸를 바로 머리에 짜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손바닥에 물을 조금 더해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머리에 발라주세요. 거품을 머리에 바를 때도 순서가 있어요. 뒤쪽부터 시작해서 옆쪽, 그 다음에 앞쪽 순서로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앞쪽 헤어라인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살살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샴푸 마사지할 때는 아까 커피 바를 때처럼 손끝에 지문 부분만 사용해 주세요. 절대로 손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되 너무 오래 하지는 마세요. 2-3분이면 충분해요. 여섯 번째 단계, 헹구기입니다. 샴푸를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평소보다 2-3배 더 오래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헹굴 때도 방향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물을 흘려주세요. 역방향으로 헹구면 큐티클이 들뜰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단계,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단계에서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꼭 머리카락에만 발라주시고 두피에는 닿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특히 뿌리에서 5cm 아래쪽부터 발라주시면 됩니다. 린스를 바른 후 3분에서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헹궈 주세요. 이때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 주시고요. 여덟 번째 단계, 마지막 헹구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궈 주세요. 찬물이 두피 모공을 수축시켜서 하루 종일 두피를 보호해 주거든요. 또한 혈액순환도 더욱 활발해져요. 찬물이 너무 차갑다면 미지근한 물보다는 조금 시원한 정도의 물로 헹궈 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단계,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릴 때도 조심해야 해요. 절대로 비비면서 닦으면 안 돼요.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싸서 살살 눌러주면서 물기를 흡수시켜 주세요. 수건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시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마치 물감이 번지지 않게 종이로 흡수시키는 것처럼 부드럽게 물기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자연 건조입니다. 가능하면 드라이어 사용을 줄여주세요. 만약 드라이어를 써야 한다면 차가운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설정하고 머리에서 20cm 이상 떨어뜨려서 사용해 주세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드라이어를 사용하지 말고
80% 정도만 말린 다음에는 자연 건조로 마무리해 주세요. 습도가 높은 화장실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 주시고요.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머리숱을 지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지금부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습관들을 계속하신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국내 모발 이식 전문 병원들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탈모를 초기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환자의 무려 73%가 결국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진작 관리할 걸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수술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모발 이식 한 번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한 달에 몇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한 번 빠지면 다시 자라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그것도 건강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만약 모낭이 손상된 상태라면 아예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모발 이식을 받은 60대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50대 때부터 관리했으면 수술 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후회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꼭 미리 관리하라고 해주세요.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샴푸 거품을 머리에 오래 방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샴푸를 바르고 나서 몸을 씻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거품을 오래 두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너무 오래 두피에 머물면 필요한 유분까지 모두 빼앗아 가거든요. 두 번째,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습관입니다. 가려울 때나 시원하다고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이 상처가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이 모낭을 손상시키는 거죠. 세 번째, 뜨거운 물로 머리 감는 습관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뜨거운 물이 두피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해서 건조하게 만들어요. 건조한 두피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게 모공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번째, 젖은 머리로 자는 습관입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제대로 말리지 않고 젖은 상태로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젖은 환경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베개에 머리카락이 쓸리면서 손상도 심해져요. 다섯 번째, 드라이어를 너무 뜨겁게 또는 너무 가까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머리 가까이서 오래 쐬면 두피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드라이어 화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낭의 성장 사이클을 방해해요.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무분별한 제품 사용입니다. 좋다는 제품을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오히려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들을 섞어서 사용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는 관리입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고 또 생각날 때만 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탈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예전만 못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현재 상태를 충분히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 중에도 꾸준히 관리해서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했다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요.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라고 미루시면 1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거나 더 나빠져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한 번 빠지면 정말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머리카락들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하실지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핵심은 딱 3가지였어요. 머리 감기 전 빗질, 커피 스프레이로 두피 관리,
그리고 오일로 머리카락 보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매일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 기억하세요? 그분도 처음엔 이런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죠. 그 어르신이 제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변화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머리숱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의 문제이기도 하고 활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모임에 나가기 싫어하시고 사진 찍기를 꺼리시고 심지어 외출 자체를 줄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머리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의 활력도 함께 돌아와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가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라는 소리를 들을 때의 그 기분, 정말 값진 경험이에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비싼 수술이나 값비싼 치료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수술은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습관은 한 번 몸에 익히면 평생 여러분의 머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말고 오늘 저녁 머리 감을 때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는 집에 있는 인스턴트 커피라도 괜찮아요. 오일은 집에 있는 식용 올리브 오일도 괜찮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80세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신 분이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해 보실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머리 감기 전 커피 스프레이 꼭 해보겠습니다. 또는 저는 오늘부터 올바른 빗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머리 고민하시는 가족분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 25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6개월 후에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결과가 될 거예요. 건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